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한글 도시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첫 번째, 이제 지명으로서의 세종이 선정되면서 문화적 송재가 창출이 되었고, 그리고 행정체계의 구현, 즉 한글사랑 지원조례가 지정이 되고 지능 담달이 신설되면서 행정체계의 그런 물리적인 기반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즉 한글 사랑거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축제 콘텐츠 등을 통해서 시민 인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글 보안망과 한글 폰트 개발을 통해서 주민 참여가 실천이 되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하나의 구현이 되고, 나아가서 지역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이재민입니다.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학이라는 조금 어렵고 어려운 지역학 연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문화유산, 역사문화, 지역문화, 교육 등 많은 부분을 사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20분 안에 이런 그 많은 분야에 대한 그 성과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지역학, 그 지역 정체성 분야의 하나로서 한글 사랑도시 이 부분에서 실천 과정과 여정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벌었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살 소년 세종 이 제목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바로 우리 삼터,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삼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삼터가 행정적인 용어로서는 지역, 그리고 마을, 촌락, 부락이라는 말도 쓰고 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우리 삶의 공간, 일상 공간을 총체적으로 이룬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삼터는 굉장히 발전을 해왔었죠. 산업화 이후, 그리고 이제 교통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더 발전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 조금 확보돼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힘든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삼터는 이제 초연결 사회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통신의 발달은 물리적으로 편안함, 윤택함을 주었지만 그런 중소도시의 자본 권력에 의해 침식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은 이제 더욱더 획일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제 2014년 일본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마스다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이제 지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방이 소멸된다고 하는 이론은 이제 일본에 시작이 되었고, 2020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에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도 이제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문화 콘텐츠에 주목하자라는 것이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이제 지역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문화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창조적인 활용 방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일상의 공간이 다양한 빛깔을 머금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 정체성의 구현과 정립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런 견인과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 도시 출범을 하고 이제 올해 10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리적 확충 기반에 의한 그런 물리적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도시적 완성이 아니라 필수 요건으로서 저는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의 그런 정체성, 장소성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그런 도시 완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4년부터 한글을 활용한 그런 지역문화 콘텐츠를 구현하고 지역 정체성과 장소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 사랑도시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 브랜딩으로서 새롭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한글 사랑도시로 세종시가 걸어왔던 그런 여정과 그리고 흔적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이게 좀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데 이 장면 혹시 아실까요?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는 장면이고요. 아마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실 건데요. 유미야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뭐냐면 얼마 전에 했었죠. 쿠팡플레이 안나라는 드라마인데요. 수지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커지게 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회에 수지가 아는 선배, 그 기자 선배를 찾아가서 그 기자 선배가 나를 왜 도와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지가 얘기하는 말이, 수지 여기서 배역이 되면 유미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미야 내 이름을 불러주고, 유미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걱정하기에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대사를 하는데요. 그만큼 누군가를 불러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제 경찰이 왜 이렇게 부르겠죠? 야, 이 자식아 거기서!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부름을 받는 대상은 야, 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르고 누군가는 부름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철학자, 바로 구조주의 철학자 마르크스주의자 알티세가 얘기했던 호면 효과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몸짓과 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인데요. 김춘수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나의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즉 1년에서는 존재의 그런 인식을 얘기를 한다면 2년에서는 이제 존재의 그런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에서는 이제 상호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4년에서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 즉 눈짓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짓이 하나의 그런 무의식적인 존재, 허무한 존재를 얘기한다면 그런 눈짓은 이제 의미가 있는 존재, 유의미한 존재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우리의 삼투라는 공간에 적용했을 때 바로 그 이투투안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의 공간과 장소 이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추상적이며 무차별적인 세계, 또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선언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 인간 경험을 투영하는 것이 장소가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종시청 509호인 집현실이 단순히 집현실이 아니라 내가 2022년 8월 24일 오후 2시에 강연을 들었다, 발제를 했던 장소가 된다. 강의실이고 강의실이 공간이라면 내가 들었던 강의실은 장소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 에드워드 렐프라는 사람은 장소와 장소 상실을 얘기를 했었죠. 이 시기만 하더라도 많은 도시화를 이루는 시기였고 도시화의 결과로서 많은 지역의 아파트가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색 빛의 아파트, 즉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관 아파트가 있으니까 장소성이 결여됐다, 장소 상실됐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런 장소감을 중심으로 하는 장소성, 이런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중시하는 것이 에드워드 렐프의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이봐 거기라고 누구를 부르는 행위는 이제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는 부름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것은 공간이 장소가 되는 것이고 장소성을 담보하는 것으로도 기능할 수 있겠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의 틀을 가지고 세종시의 한글 사람 도시로서의 그런 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체성의 그런 구현 과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 소재에 창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체계가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을 통해서 시민 인식이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질적 주민 참여가 실천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가 더욱 강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그런 문화적 소리의 창출 단계는 저는 이 세종 명칭 공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의 지역 정체성, 세종의 당소성은 바로 세종시라 불리는 이 시점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2005년도인가요? 그때 명칭 공모를 했었습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20개의 명칭을 국민 공모를 했었거든요. 국민 공모. 그래서 여기서 이때의 그 선정 기준은 이 20개의 기준은 예쁜 고유어 또는 의미 있는 고유어, 연기군 시절의 그런 지명, 이 20개를 선정을 해서 국민 공모를 했는데 딱 3개가 결승전에 올라가거든요. 이 당시 1등이 바로 한울입니다. 한울. 여기 이곳은 한울특별자치시가 될 뻔도 했었죠. 사실 그 지명의 그 요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뭐 명확해야 된다, 지시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쉬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가 쉬워야 된다. 한울은 외래어 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자어 표기도 어렵고, 영어 표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울은 탈락. 더구나 한울은 천도교의 몸체를 뜻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 2등은 바로 세종일까요? 세종이 아니고요. 2등이 바로 금강입니다. 금강. 어떻게 보면 금강, 뭐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쉽고 명확하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할 때 뭐 세종시에 간다 또는 뭐 부여시에 간다, 대전시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대전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대전시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 있어? 저는 대전에 있는데, 나 지금 대전시야라고 얘기를 안 하고, 대전이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만약에 금강을 했을 때, 금강특별자치시가 되었을 때, 너 어디야? 라고 했는데, 나 지금 금강이야. 그러니까 거기 어딘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금강은 공주, 부여, 청주, 서천, 군산이 지나가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그런 장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3등 세종이 명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세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함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고, 더욱이 연기군 그리고 청홍 부영면 쪽에서는 세종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전이면 왕의 물 사실 세종이 전이면에 오진 않았습니다. 그 청주 초정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그 물을 길어서 올라갔습니다. 날렘 병사들 2명을 섭외해가지고 하루 만에 올라가서, 그때 세종이 사실 여러 가지 병이 있었죠. 뭐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난질. 왜냐하면 책 보기를 좋아하는데 눈병이라서 책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질 너무 심해서 너무 괴로워했는데 점이초수를 가지고 세수를 몇 번 하니까 나았다는 그런 실록의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기군 입향시주어 임나수 장군을 대하는 그런 세종이 또 불천이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덕천군 정종의 아들 이후생인데 세종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덕천군이 이곳에서 활동한 그런 기록도 있었고요. 전이면에는 이제 박팽년이 태어난 그런 곳이고, 박팽년은 그의 할아버지부터 전이면의 관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장기군의 김종서의 그런 생각, 그리고 금남면에 성사문의 사당이 옮겨서 오죠. 1912년도에. 그래서 성사문과 박팽년, 김종서는 대표적인 또 세종의 충신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의 인연이 있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종과의 인연, 그리고 세종이 명칭이 선정되었음으로 해서 한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사실 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요. 2014년 1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사실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죠. 전시 공모를 시작해서 뭐 국립한글박물관이라든지 뭐 문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예술, 음식, 웹툰, 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던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 삶터에 한번 나타내보자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한글 지능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고,
2호가 이제 울산광역시가 한글진흥 담당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그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수도 담당으로 이름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무언가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좀 진행하려고 연구 용역을 좀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5개년 추진 계획을 비롯해서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조성 추진 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과제들을 발굴했었고요. 그리고 3단계는 다양한 콘텐츠 구현을 통해서 시민인식 확산기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공간형 콘텐츠, 즉 한글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 공모를 통해서 한글 테마거리, 한글 사랑거리는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한솔동, 천마을이라고 보시는 한솔동에 훈민길, 정길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 한글 사랑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솔동이 천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또 노후화된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어쨌든 한글 사랑거리는 지역문화 정체성 구현의 단초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연구를 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디자인 작업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사랑거리 이외에도 이건 자료집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있는 시청의 야외 주차장, 자세히 보시면 아마 자세히 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글을 활용한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요 앞에 맞은편에 보면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에 보면 한글이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소된 방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한글 자음 시옷을 가지고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 인식을 좀 확산하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경일 행사를 세종에서 진행하면서 더욱더 의식을 고취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한글 보안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직접 한글 활동을 위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이향교회 홍축표 우리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의 글씨체를 따가지고 세종 글꽃체라는 폰트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아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한글 도시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첫 번째, 이제 지명으로서의 세종이 선정되면서 문화적 송재가 창출이 되었고, 그리고 행정체계 구현, 즉 한글 사랑 지원 조례가 지정이 되고 지능 잠달이 신설되면서 행정체계의 그런 물리적인 기반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즉 한글 사랑거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축제 콘텐츠 등을 통해서 시민 인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글 보안과 한글 폰트 개발을 통해서 주민 참여가 실천이 되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하나의 구현이 되고, 나아가서 지역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10살 소년이 건강하고 건실하면서도 건전한 20살 청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한글을 가지고 무언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 정체성, 즉 나아가 장소 마케팅이라든지 지역 브랜딩의 그런 기제로 삼았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좀 인식조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2014년부터 한글 사랑도시라는 것을 기치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시민들은 사실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어떠한지 이런 논의장이나 조금 실태조사나 인식조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을 해서 창조적이면서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콘텐츠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글 도시를 표방하는 타 지역, 세종대왕의 그런 요주라든지 최현배 선생님이 계셨던 울산이라든지 국민 한글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한글을 가지고 또 학술대회를 또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세종시 차원에서의 뭔가 업무 협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에 대한 관심은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연구실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학 연구를 통해서 지역의 인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세종시는 사실 교통과 환경, 통신, 그런 물리적 기술이 뿐만 아니라 그런 아까 우리 최성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정신, 사람의 정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발표 시간 정확하게 19분 30초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이었습니다.